네, 스치면 상한가 오늘도 특이점으로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지수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오늘은 오후장 들어서 낙폭을 만회하나 했더니 다시 한번 좀 주르륵 내려간 장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코스피는 1.22%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0.23% 하락하면서 762, 코스피 2,561포인트까지 내려간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월요일 하루 그리고 화요일 쉬고요. 수요일 또 오늘 개장을 했고요. 내일 또 하루 쉽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또 시장을 맞이해야 되는데 지금 다루는 이슈들이 이 하루짜리일 수도 있고 더 길어질 이슈도 있기 때문에 되게 이슈 다루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좀 특이점에서 확실히 공부해보고 넘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특이점 저와 함께 이끌어갈 월수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수팀 백인현 매니저, 박병주 매니저, 김병준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우선 듬성듬성 휴일이 껴있고요. 개장하는 날도 좀 이렇게 듬성듬성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연속성을 좀 찾아가기가 되게 어려운데 오늘 이런 시장, 백인현 매니저님 한 줄 평 어떻습니까? 거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고 했습니다. 정확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일단 사실 이제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예.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휴일 다음 날에 이제 마감되었을 때 중동발 리스크 때문에 조금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고 특히 엔비디아 발 이슈로 여러 가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크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오늘 삼성전자가 뭐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 쪽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오후장 들어서는 삼성전자 쪽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약간 들어가기도 했지만 지금 7시 이후 종가 기준으로는 기관과 외국인 모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전반적으로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이미 낙폭이 과대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 오늘 장에서 하락했을 때 삼성전자가 6만 원 잠깐 이탈하고 회복을 했었거든요. 하락을 했을 때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신다라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우리 내일 휴일 쉬고 또 금요일 장에는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는 세 번째 특이점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때까지 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박병주 매니저님 오늘장 한 줄 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오늘 한 줄 평을 말씀드리기 제가 준비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이요? 제가 이제 그 숨은 그림 찾기라고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 자, 여기를 보면은 그 밑에 시황과 종목 장세에서 4분기 대장주 찾기라고 했는데 지금 그 옆에 있는 그 이 등장 인물이 지금 여기서 뚫레뚫레 하면서 대장주를 찾고 있습니다. 예. 과연 대장주가 뭐가 될까요? 근데 오늘 그 가만히 보니까 삼성전자를 제가 지난 9월 30일 날 스치면 상한가 첫 출연해서 삼성전자가 가더라도 조금 세게 가기 힘들지 않을까 했었는데 맞아요. 오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시속 게임 벌어졌거든요. 네. 그런데 10월 첫날이죠. 10월 첫날이란 것은 4분기, 즉 3분기가 끝나고 4분기죠. 그쵸. 그러면 분기가 바뀌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서 네. 삼성전자는 오늘 장중에 플러스까지 나오면서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4분기 첫날에 양봉이 나왔다는 것은 4분기 때는 나는 가겠다라는 그런 신호를 준 것이고 반면에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음봉으로 오늘 끝났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지금 반도체 내부에서 시소 게임이 있지 않는가? 우리가 그렇다면 거기서 숨은 그림에서 어떤 대장주 찾을 것인가 고민할 필요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삼성전자가 오늘 그 전체 그 시가총액 상해 대형주에서 양봉을 먼저 내주니까 오늘 그 삼성전자양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동안에 삼성전자 약세를 보이면서 반도체 삼성전자양 반도 소부장 관련주들이 거의 3개월 만에 50% 이상이 많이 빠졌어요. 네. 이제 그런 종목들이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고 그리고 삼성전자에 뭔가 희망적인 소식이 있으니까 그런 흐름이 나왔지 않은 그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거기 숨은 그림에서 뭐가 또 중요하냐면 이 그 시황이 미국 증시 때문에 약간 불투명하니까 네. 종목 장세에서 종목 중에서 종목 장세가 활발히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지금 그 탑 5에서 우리 이제 민수 아나님께 소개해드리는 탑 5에서 그런 종목이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종목 장세에서 활발하게 대장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박병주 매니저님은 좀 이제 시작된 4분기 좀 종목 장세에 손을 좀 들어주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시황은 미국 증시가 어제 그 10월 첫날에
매우 안 좋은 그림이 나왔어요.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아마 11월 미국 대선이 있는 11월 초까지는 굉장히 혼조 상승가 나올 것이고 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중국의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중국이 워낙 강력하게 9월 말에 올라갔기 때문에 네. 중국향 쪽으로는 좋은 종목이 나올 것 같아요. 따라서 중국향으로. 미국과 중국이 왔다 갔다 네. 줄다리기 하면서 예. 화려한 종목 장수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장한주평의 그림도 같이 있으니까 되게 신선하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는데 앞으로도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진 매니저님, 네. 오늘 장한주평 이야기 들어볼까요? 중국 쏠림이 지속된 하루로 좀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역시 같아요. 그렇습니다. 중국 관련된 ETF라든가 네. 뭐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좀 수급이 다 쏠려 있었던 하루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중국 시장도 또 장기간 또 휴장에 들어갔고 참 굵직한 그런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미 나왔던 재료가 또 한 번 또 사용이 되고 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한 번씩 다 다뤘던 이제 테마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 좀 다 강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는 이번 주는 이제 단기적인 종목들 위주로 트레이딩을 좀 많이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일단은 미국의 8월달 건설 지출이나 뭐 ISM 제조업 지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기대했던 것보다 뭐 3분기 실적이 큰 폭으로 이렇게 상승하기보다는 네. 우리가 기대했던 수준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이고 또 금리에 관한 이제 코멘트도 또 이제 전일 미국 시장에서 변동된 부분이 있어요. 파월 연준의장님의 연설에서 다시 한 번의 이제 B컷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명확히 밝혀졌고 앞으로 이제 B컷이면 50bp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25bp, 25bp 이런 식으로 연말에 두 차례 나누어서 이제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부분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서 매매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전반적인 뭐 큰 틀은 바뀐 게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지수 레벨 기준으로 봤을 때 2,500선 아래 또는 2,500선 부근에서 움직이는 가격선은 여전히 좀 매력적이다. 코스피 지수로 제가 보기에는 뭐 2,500선에서 2,300, 400선은 굉장히 단단한 지지선이고 계속해서 거기에서 수익을 줬기 때문에 지금 시장 굉장히 좋다 이렇게 이야기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한주평 모두 다 들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특이점 통해서 이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이란이 지난밤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서 18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쏟아내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이 대대적인 군사 대응에 나섰습니다. 자, 그동안 이 중동 갈등에 면역이 되어 있던 저 글로벌 시장도 이번 충돌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부터 우리나라, 일본 증시까지 여파가 좀 이어진 모습이었는데요. 자, 가뜩이나 시장에는 현재 뭔가 뚜렷한 호재, 뚜렷한 수급도 없는 상태인데 악재까지 좀 추가가 됐습니다. 자, 우선 김병준 매니저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좀 불거지고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렇게 힘든 시장에 또 악재가 추가돼서 시장을 또 못 가게 하는 것 아닐까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여기와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올라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차라리 이쪽이 괜찮은 전략이 될까요, 당분간은? 뭐 방산 관련된 종목들은 그래도 나쁘지 않다. 방사는 괜찮다? 네, 방사는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테마 뭐 중동 전쟁 관련돼서는 뭐 볼 수 있는 게 뭐 원유 관련된 종목들, 그렇죠. 뭐 원유 관련된 종목들은 근데 이제 대응하시기가 좀 까다로우신 게 그렇긴 해요. 갑자기 원유가 이제 저녁에 오르면 그 다음날 아침에 갭을 떠서 반영을 해버리니까 굉장히 대응하기가 좀 까다롭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방산 쪽은 그래도 수주가 어느 정도 다 확보가 된 상황이고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지고 주가만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방산 업종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자, 이미지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 쪽은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이벤트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폴란드 쪽에서 그렇죠. 2차 계약 소식이 또 오늘 현대로템에 나와줬거든요. 폴란드가 2차 계약을 다음 달까지 확정한다라는 소식이 또 오늘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수주 잔고가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18조가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계약까지 완료가 되면은 분명히 실적적인 부분은 더 공고해질 거고 네. 중동 전쟁 관련돼서는 제가 봤을 때 그 방산 쪽을 눈여겨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종목을 보시면요. 이미지를 보시면 자, 다양하게 이제 종목들이 나눠 있는데
현대로템과 LIG 넥스원을 좀 주력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이미지를 보시면은 지금 기본 계약 이후로 2차 계약이 한 달 안팎 내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가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현대로템이 폴란드 2차 계약을 앞두면 수주적인 부분이 또 가시화가 되기 때문에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고, 근데 이제 K방산 같은 경우에는 정부 대 정부 이제 계약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폴란드 현지 언론의 보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비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 나오는 뉴스보다는 폴란드에서 직접 외신에서 나왔다, 뉴스가 나왔다라고 하면서 우리 국내에도 보도가 되면 굉장히 좀 신빙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현대로템이 또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가장 볼만한 종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볼만한 종목이 LIG 넥스원도 성공 계약을 지금 얼마 남겨두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추가적인 수주 소식이 나온다면 방산들도 뭐 지금 같은 이렇게 호재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메리트 있는 업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신 게 현대로템 LIG 넥스원인데, 오늘 같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불거지게 되면은 오늘 가장 많이 올랐던 게 뭐 이제 한일단조가 8%, 사면이 5.5%, STX 엔진 4.58%. 이쪽 이 방산 관련주들 아시죠? 좀 가볍게 튀어 올라가는 종목들 구는 어떻게 생각을 좀 하시나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는 괜찮아 이제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수주 모멘텀을 가지고 가는 종목들은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클 거예요. 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란과 뭐 헤즈볼라의 그 이슈가 나올 때마다 급등을 하는 종목들이라서 뭐 이것 종목들을 매매를 하실 때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그런 이슈 나왔을 때 단기 트레이딩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스윙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뭐 실적적인 부분이 가시성이 보이는 뭐 LIG 넥스원이라든가 현대로템 이런 종목들로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윤현 매니저님은 지금 이 방산 섹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는 우리가 이란, 이스라엘 아무리 좀 큰 이슈가 있어도 시장은 면역이 되어 왔어가지고 어떻게 뭐 미사일을 했다, 던졌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도 시장이 그렇게 크게 움직이진 않았는데, 이번 이슈는 또 크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좀 사람의 힘으로는 예측이 어렵구나라는 그런 섹터로 좀 생각이 나서 오히려 좀 투자하기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제 뭐 방산 섹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조선 섹터와 마찬가지로 지수가 좀 하락할 때 뭐 전반적인 지수를 방어해주는 역할을 했거든요. 네. 근데 방산이랑 조선 섹터의 두 가지 공통점 같은 경우에는 수주 물량이 이미 수년간 수주 물량을 이미 확보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두 섹터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여기에 방산 섹터 같은 경우에는 중동 리스크라는 하나의 모멘텀이 더 부각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이란을 공격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자국 국민들도 보고 있고 전반적으로 보복 공격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과정까지 방산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재차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번에 중동 리스크 이슈를 통해서 뭐 사우디라든지 그 외 중동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내 LIG 넥스원의 천군 같은 방어 미사일 방어 이제 그 방산 체제를 구축하려고 최근에 수주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중동뿐만 아니라 동유럽 쪽에서도 계속해서 추가적인 수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통해서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박병주 매니저님은 이렇게 좀 이란, 이스라엘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올 때마다 뭐 방산과 석유는 오늘 시장에서 좀 크게 움직이기도 했고, 앞으로 좀 안전자산, 뭐 금 이런 쪽에도 오히려 금가 잘 올라가지 않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지 않냐라는 투자 아이디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길 가지고 투자 아이디어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근데 지금 이스라엘과 그 헤즈볼라, 그다음에 또 이란이 개입돼 가지고 전면전이 벌어질까 말까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예. 그렇다면 이 문제가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을 투자하기 전에 정말로 전면전이 될까 말까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할 필요 있다고 봅니다. 과연 이거를 이스라엘 지금 현재 네타냐후 총리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건지, 이용한다면 전면적으로 가지 않고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의 그 지정학적인 위치, 그 지도를 준비
준비했는데 그걸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자료입니다. 그 준비한 자료를 보면은 이스라엘과 이란 같은 경우는 이란이 이쪽 지역이고 이스라엘의 요 부분인데 지금 이스라엘 옆에가 요르단 또 레바논이 있거든요. 그 레바논에 헤즈볼라가 이제 그렇죠. 거주하고 있어서 그쪽을 이스라엘이 공격했는데 이란하고 이스라엘을 거리가 2,000km 정도 떨어졌답니다. 그 2,000km면은 그 전면전이 벌어지려면 이제 그 지상전 육군 대 육군이 붙어야만 전면전이 벌어지는데 그럴 가능성은 전혀 지금 상황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번에 근본적으로 왜 그 이런 전쟁이 벌어지느냐? 결국은 이스라엘이 그 이란하고 미국하고 이제 상당히 좀 가까워지려고 했거든요. 최근에 2주 전에 이란 대통령이 이제 미국한테 형제 국가라는 칭호를 쓰면서 가까워지려고 하니까 예. 그런 부분을 이제 질투하듯이 이번에 전면적으로 공격을 했단 말이죠. 더군다나 미국 대선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런 부분을 이용하려는 착오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게 막고 있고 따라서 이 이란과 이스라엘은 전면전이 저는 벌어질 가능성이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여기를 중동을 통해서 나온 그 지정학전 부분은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 부분이 결국은 금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은 이쪽에 약간 위험 자산을 회피하는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갈까? 저는 그 부분을 약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미국 증시가 이 핑계를 대고 미국 증시가 어젯밤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 피해를 입는 업종이 뭐냐 무슨 말이냐면 그 회사들은 그 실적이 굉장히 좋고 앞으로 좋아질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위험 때문에 오늘 아침에 주가가 빠진 종목들이 많아요. 업종들이나 대표적으로 LG 생활건강 등 요즘에 중국이 경기 부양 정책을 강하게 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하락하니까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예전에 178만 했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30만 원 찍고 올라오는 와정인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중국 모멘텀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런 지정학적 위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하락했을 때 오히려 이렇게 중국 관련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이제 눌러줄 때 오히려 살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이 이제 경기 부양책을 내걸었고 거기와 관련돼서 우리나라 국내 소비재 관련주들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상승의 연속성을 가져가지 못했거든요. 거기와 관련해서 오늘 LG생활건강과 같은 종목들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종목 압축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주 매니저님, LG생활건강이 이 이슈와 관련해서는 가장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지금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래프를 간단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종목을 그래프를 보면요. 예전에 그 주가가 한때는 178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 그쵸. 되겠죠. 178만 원까지 갔던 종목인데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178만 4천 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황제주였죠? 나서 네. 30만 원까지 빠졌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 우리나라 증권 애널리스트들이 제가 그분들한테 죄송합니다만은 요 가격대 150만 원 넘어서는 정말 LG 생활건강이 200만 원 가는 것처럼 좋게 얘기를 하다가 그렇죠. 최근에 38만 원대는 견해를 하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LG 생활건강은 더군다나 중국 여성들이 좋아하는 후라는 화장품이 굉장히 그 네. 경쟁력이 강합니다. 따라서 이번 이제 제가 지난번에 주말에 그 명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면세점을 가봤습니다. 역시 관광객이 오기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국경절날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LG 생활건강처럼 더군다나 중국 여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화장품을 만드는 LG 생활건강 여러분들 가격도 싸니까 네.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화장품도 확실히 중국과 관련된 쪽을 찾아보는 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박병주 매니저의 LG생활건강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김병진 매니저님, 이 이슈와 관련해서 종목은 어디가 있을까요? 네, 저는 LIG 넥스원과 현대로템을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LIG 넥스 같은 경우에는 천궁이 계약 규모가 이라크와 한 3조 5천억 정도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 조만간 이제 체결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현대로템은 폴란드와 이제 K2 전차 180여 대 4조 5천억 정도가 이제 예. 한 달 이내에 수주 계약, 2차 계약이 나오게 되면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또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니까 이 두 종목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낙에 또 수주량이 많고 거기와 관련된 모멘텀으로 또 주가가 가기 때문에 잘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로템, LIG 넥스원이었고요. 백인현 매니저님은요? 저는 STX 그린로지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일단 뭐 최근에 이제 해상 운임 상승 이슈 때문에 그쵸. 가장 부각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대장주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장에서는 한 9%대 하락을 했습니다. 차익 매물이 많이 나왔었는데 휴일 앞두고 차익 매물이 나왔던 만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대장주 역할을 했던 만큼 그냥 놓칠 게 아니라 한 12,000원까지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지금 가격에서 매수하지 마시고요. 12,000원대까지 하락한다라면 충분히 매수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 뭐 중동발 리스크 때문에 해상 운임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는 미국 동부항만 쪽 파업 이슈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두 가지 이슈가 빨리 해결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동부 항만 이슈도 장기화될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해상 운임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STX 그린 로지스는 여러분들이 한 12,000원대까지 하락했을 때 저점 매수,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고 또 12,000원대까지 내려오는 모습 한번 지켜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STX 그린 로지스였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특이점을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특이점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2차 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2차 전지가 올라가는 게 좀 심상치가 않죠. 10월 10일 테슬라의 로보택시에 대한 모멘텀 충분히 가져가고 있고요. 오늘 잠시 후면은 테슬라의 이 3분기 인도량이 어떻게 나오는지 결과가 나옵니다. 현재는 일단 46만 대 정도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얼만큼 잘 나오느냐, 그리고 최근에 비아디에서도 인도량이 잘 나왔기 때문에 테슬라도 지금 충분히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도 최근에 좀 잘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여기에 리튬 가격도 최근에 소폭이나마 좀 반등을 했다라고 합니다. 원자재에서 좀 움직인다라면은 이 섹터 다시 한번 볼만한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투자 포인트 확실하게 좀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백인현 매니저님, 네. 2차 전지가 바닥에서 그래도 꽤나 올라온 모습이에요. 대표적인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요. 이 상승 요인을 딱 정해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좀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 가지 복합적입니다. 일단 우리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하셨다면 상승 이유를 정확하게 아셔야지만 나중에 언제쯤 우리가 팔아야 될지에 대한 감이 오시거든요. 뭐 크게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먼저 기준금리 인하 가장 큰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은데 기준금리가 인하되게 될 경우에는 소비자들 같은 경우 전기차를 할부 구매했을 때 할부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소비 수요가 진작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테슬라에 대한 3분기 인도량 기대감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테슬라에 대한 3분기 인도 기대감이 지금 최근에 이제 부각된 게 아니라 조금 전부터 이제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전반적으로 그때부터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바닥에서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제가 이제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바로 이제 독일의 전기차 보조금 검토 이슈입니다. 네. 만약에 독일이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라면 주요 국가들, 주요 유럽 국가들, 뭐 예를 들면 프랑스나 영국 그 외 국가들도 보조금 검토를 시작할 거고요. 최근까지는 보조금을 감소하는 추세였는데 다시 지급하는 분위기로 형성된다라면 전기차 수요는 더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과거에도 보조금을 강하게 지급했을 때 전기차 소비가 강하게 늘어났고 보조금을 천천히 축소시켰을 때 전기차 판매량이 줄어들었기 그렇죠.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가장 주목하신다라면 독일이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주변 국가로 그 움직임이 확산되는지가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럽 동향을 먼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뭐 BYD 뭐 3분기 차량 판매량도 나왔지만 전반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침투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국가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뭐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뭐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글로벌 주요 국가들, 뭐 예를 들면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에서 전기차를 판매하는 건 모르겠지만 중국이 주변 국가들, 뭐 유럽이나 북미 시장에서 저가 전기차를 공급하는 것을 굉장히 견제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뭐 다양한 수단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수단은 관세 이슈가 있겠고요. 네. 그 외 자국 전기차 업체들을 부스팅하는 요인으로는 바로 보조금 이슈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계속해서 견제를 받는다라면 국내 업체들의 전기차 배터리 업체라든지 뭐 양극재 업체라든지 전반적으로 소재랑 소부장 관련 종목들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재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 전기차 업황 부흥은 오히려 우리 국내 전기차 업체들에게는 호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이야기가 나와서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 있죠. 뭐 셀부터 소재까지 다 포함해서 중국 쪽으로 수출하는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가 봐요. 네, 일단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보다는 북미 쪽이나 유럽 쪽으로 많이 공급을 하고 있고 사실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우리나라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아도 뭐 CATL 같은 약간 LFP 배터리 위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자국 로컬 업체들 위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 업체들이 중국 시장에서 약간 조금 커나가기를 조금 제한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피는 것은 2차 전지 섹터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않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도 되겠네요.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죠? 사실 이제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펼치게 되면 일단 가장 이제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부동산을 이제 부흥시키는 건데 네. 가계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지금 가계들의 소비 수요가 진작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구매 수요가 늘어날 거고요. 전기차 구매 수요가 늘어나게 될 경우에는 리튬 가격도 바닥에서 반등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리튬 가격이 반등을 보이기 시작한다라면 글로벌 시장으로도 그 움직임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전기차 업체들한테도 부정적이지 않고 오히려 예.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것이다라고 좀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 분한테 이제 OX를 통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와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2차 전지 업황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라고 좀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확실히 바닥은 다지고 올라간 모습인데 여기서부터 좀 기대해보고 사실 지금 매수해도 부담 없는 가격대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한다 안 한다로 한번 OX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O고요. 안 한다면 X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OX 확인해 볼까요? 하나, 둘, 셋. 야, 세 분 모두 일단 O를 들어주셨습니다. 박병준 매니저님, 일단 지금 제약바이오에 들어갔던 수급이 좀 2차 전지로 쏠리는 흐름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그렇지는 않고요. 네. 제가 이제 그 2차 전지에 대해서 좋게 보는 이유를 제가 삼성 SDI를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모든 부분을 삼성 SDI가 그 셀업 2차 전지 셀업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번 2차 전지 랠리를 가장 먼저 이 회사가 상승을 했는데 그러면 결국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주 냉정하게 수치적으로 볼 필요 있어요. 결국은 실적이죠. 자, 실적이 결국은 앞으로 좋아질 것을 예상이 된다면 시장이 어려웠을 때 주가는 이제 상승을 하겠죠. 그러면 제가 준비한 삼성 SDI 실적 전망을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거기 밑에 보시면은요, 그 밑에 수치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 매출액이 이제 19조,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 21조, 매출액이 계속 증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 올해보다 내년이 거의 한 2배 정도 가량 증가를 하죠. 그러니까 올해는 9천억 정도가 9,310억인데 내년 같은 경우는 1조 7천억, 1조 7,460억으로서 거의 한 2배 정도 증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하단에서 그 PB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PBR이라고 하는 건데 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얼마만큼 돼 있느냐는데 2차 전지처럼 그 전형적인 성장 그 관련주가 PBR이 올해 1.1배입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약 1배가 되겠는데 자, 이런 어떤 밸류에이션 측면상, 즉 가치적인 측면상을 보더라도 2차 전지의 가장 대장주인 삼성 SDI가 이 정도면 굉장히 주가가 싸다. 이런 부분들이 돈 자금 이제 규모를 크게 움직이는 이제 펀드 입장에서 뭐 10조나 이런 10조 이상의 큰 자금을 운용하는 헤지 펀드나 아니면 이런 큰 펀드 입장에서는 이 정도 되는 종목을 가만히 둘 이유가 없겠죠. 따라서 일단은 그 저평가된 매력이 있고 그다음에 내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것이 지금 현재 증권사 리서치의 수치상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또 뭐냐면 이 종목의 가격적인 측면을 보면 저는 가격을 볼 때
두 가지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 Y축을 가격으로 보고요. 그래서 예. 축을 만들어서 이렇게 두 개 축을 만들면 이렇게 Y축을 가격으로 보고 옆에 있는 옆으로 축을 X축을 저는 기간으로 보는데 네. 가격으로 보면은 80만 원대에서 이 회사가 30만 원을 한번 깼습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가격 조정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기간적으로 보더라도 거의 36개월 이상은 기간 조정을 했어요. 그러면 주가가 조정할 때 두 개 축을 완성해 준 겁니다. 가격도 충분히 빠졌고 기간도 충분히 빠졌기 때문에 조정이 충분히 된 거죠. 따라서 이 뭡니까 가격적인 이런 그래프상에서도 충분히 총족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실적 밸류에이션상 보더라도 총족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 위치에서는 삼성 SDI를 나만 놓고 본다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서 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 종목은 저는 어디까지 목표가를 보느냐? 거기 밑에 파란색 20개월에서 보이거든요. 그 지점 한 45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분 모두 일단 2차 전지에 대해서 O 의견을 주셨고 채팅창에서도 뭘 보고 반등의 근거를 얘기하는 거냐라고 하는 채팅창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마 좀 이제 박병주 매니저가 준비한 삼성 SDI 실적 전망을 보면은 좀 설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오히려 세 분 모두 O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2차 전지의 리스크가 뭐가 있을까 제가 엄청 생각을 했는데 지금 딱 떠오르는 건 트럼프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김병진 매니저님 일단은 2차 전지 현재 미국 대선 때문에라도 폭발적인 상승은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리스크라는 부분이 많이 제고가 됐어요. 지금 제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은 제가 다 한번 총정리를 한번 그럼 딱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미국 대선이 큰 이슈라고 이제 보지는 않고요. 이 이슈는 제가 봤을 때 상승 여력으로 계속해서 이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사실 이제 법안을 폐기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보여져요. 네. 네,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이제 보여지고 이미지를 한번 보면서 2차 전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간략하게 좀 다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앞서서 이제 두 매니저님들께서 너무나도 이제 잘 설명을 네. 해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광물 가격의 하향 안정화예요. 중국에서 이제 부양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광물 가격이 톤당 얼마 정도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더 이상 뭐 배터리 가격 하락이라든가 양극재가 이제 배터리의 거의 46%를 차지하는 굉장히 핵심 광물이잖아요. 양극재 가격도 어느 정도 하락이 멈출 거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뭐 3분기까지는 안 좋다 하더라도 4분기부터는 좀 개선이 될 수 있겠다가 이제 첫 번째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가 2차 전지 더블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금리가 인하하면 앞서서 백인현 매니저님이 잘 말씀해 주셨지만 수요가 증가할 그렇죠. 수가 있어요. 뭐 렌트카라든가 뭐 아니면 뭐 차 할부라든가 이런 게 직접적인 금액에 이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자 부담 완화로 뭐 수혜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설비 투자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자본 비용도 이제 지출이 줄어들 수 있어서 실질적인 수혜를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 예정이다. 이게 저는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GM과 얼티엄 세일즈라고 해가지고 합작사를 그렇죠. 만들어서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공장을 짓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AMPC 공제라는 걸 받게 되는데 그렇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AMPC 공제가 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쉽게 말해서 첨단 제조 세액 공제입니다. 미국에서 배터리를 만들면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왜 LG에너지 솔루션과 GM이 합작사를 만들어서 미국 공장에서 배터리를 양산하냐면 첨단 제조 세액 공제를 받으면 배터리를 굉장히 저렴하게 납품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납품 단가가 굉장히 싸지는 거고 GM 같은 경우에는 받는 단가가 굉장히 저렴해진 겁니다. 이 세액 공제를 통해서. 그래서 이 합작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 GM은 그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전기차를 저렴하게 제공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효과가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4분기 이후부터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3분기에는 바로 나오지 않을 거고 4분기부터 법안 자체가 미국 내에서 친환경 제품을 제조하거나 생산하는 기업에게 일정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고 이 부분은 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저는 ESS까지 포함이 되고요. 신재생 에너지까지도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4분기 하반기부터 본격
최적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신재생 관련하니까 또 좋은 소식을 밝혔잖아요. 태양광 관련돼서 뭐 부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허가를 한 부분도 있고 거기에 다 ESS나 2차 전지가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셀 기업들은 미국에 공장이 있는 기업들 네. 그리고 그 관련된 밸류체인 기업들을 눈여겨보시고 미국에 공장이 있고 합작사 조인트 벤처가 있으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납품 단가가 훨씬 유리해지고 이미지 보시면 중국의 배터리 부품을 이제 사용하게 되면 관세가 올라갑니다. 가격 경쟁력이 한국산이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마지막 이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업체별 서플라이 체인을 한번 정리를 해왔어요. 요즘에 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포스코 퓨처엠이나 LNF 주가 차트 보시면은 계속해서 우상향 차트를 그려주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조금 빠질 때가 됐나 하고 이제 차트를 한번 봐봤는데 생각보다 차트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하나도 안 빠지고 계속해서 가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서플라이 체인 관련된 종목들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좀 2차 전지 상승하고 세 분 모두 좀 괜찮다라는 오 의견을 주다 보니까 채팅창에 여론 의견은 조금 여러 가지로 갈리는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을 두고 기다려봐야 된다. 그리고 아직은 멀었다. 한참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백인현 매니저님 보셨을 때는 저는 채팅창에 그렇게 쳐주시는 분들 마음도 이해가 가요. 엄청나게 고점에서 이만큼 빠지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 뭔가 잘 올라간다라는 확신의 시그널이 막 나오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확신의 시그널을 기다리고 살까라는 생각도 들고 기다리면 이미 늦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매수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이제 큰 소식도 한번 경험해 보셨을 거고 최근 반등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직관적으로 고민을 했을 때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보조금 이슈가 가장 큰 화두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이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하락할 때는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였고 지금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초입이란 말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주가는 이익의 함수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주가는 미래 이익의 함수거든요. 근데 먼저 모든 지표를 다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게 된다라면 조금 많이 늦지 않을까라고 맞아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9만 원 이탈을 했을 때도 그때 반도체 업황 굉장히 안 좋다라고 했었는데 그때부터 SK하이닉스가 2배 정도 갔었거든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빠진다고 해도 하락룸은 어느 정도 제한적이고 만약에 지금 못 올라타게 되면 나중에 상승했을 때는 조금 계속해서 고민을 하게 된단 말이죠. 오히려 높은 가격에 살 수도 있으니까 뭐 저 역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여기서 추세적으로 우상향을 지속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리튬 가격 올라와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 시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한 1, 2년 정도 걸릴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도 박스권 상단을 어느 정도 설정을 해놓은 다음에 그 구간 아래에서는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하고 박스권 상단에서 매도하는 그 전략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구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너무 안 좋게만 보시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뭐 강한 V자 반등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추세적으로 계단식으로 조금씩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황들이 많이 좀 풀려야 되거든요. 리스크도 없어져야 되고요. 박스권 하단, 지정한 박스권이 있다면 박스권 하단에서 좀 최대한 매수를 하고 또 상단에서 팔고 다시 한번 이런 전략, 박스권 전략을 가져가 보는 것도 단기적으로는 좀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매니저님들이 얘기를 해주실 때 옆에 저희가 이제 오늘 이제 종목들이 어떻게 됐다, 올라갔다, 하락했다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할 수 있는 게 우리가 2차 전지를 좀 좋게 보게 하겠지만 대다수 종목들이 오늘은 파란불을 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목 선별 진짜 중요할 것 같은데 백인현 매니저님 계속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섹터를 보는 게 좋아요? 일단 지금은. 지금 일단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건 양극재랑 뭐 셀 쪽도 있긴 한데 네. 양극재가 최근에 탄력적으로 움직였고 뭐 전구체나 전해액 같은 소재 관련 종목들 위주로 소재. 전반적으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도 뭐 다양한 이슈가 있겠지만 시장이 소재라고 판단을 하면 여러분들도 일단 뭐 개별적으로 매매하시기보다는 시장이 선택한 소재 관련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종목도 얘기할까요 지금? 종목 들어볼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주전자 재료 자주 그렇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왜냐하면 어차피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려면 지금 전기차를 탔을 때 불편한
그 불편 요소가 계속해서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수요가 늘어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행거리가 생각보다 길지 않고 그리고 충전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리콘 음극재가 대중화되어야지만 전기차 수요가 살아난다고 봐요. 특히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기아 보급형 전기차에도 실리콘 음극재를 공급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3분기는 전기차 판매량이 전반적으로 많이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실적이 우리 기대치보다 못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전기차 업황이 본격적으로 좋아지는 시기에 대주전자재료의 실리콘 음극재 매출은 4분기는 늘어날 거고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봐요. 내년에 유럽 전기차 업황이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네. 뭐 독일 보조금 지급 이슈도 있고 일단 대주전자재료 하나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장비 관련 종목들은 생각보다 최근에 못 움직였습니다. 근데 장비 관련 종목들을 접근하실 때는 그래도 실적이 따박따박 나올 수 있는 수주 잔고를 확실하게 확보한 기업이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P&T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롤트롤 기술을 통해서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데 P&T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수주가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굉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지금 2분기 말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2조 원이 넘습니다. 네. 아마 전기차 업체 중에서는 거의 최고 수준의 수주 잔고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P&T의 장점은 커스터마이징이기 때문에 업황과는 무관하게 고객들한테 계속해서 따박따박 매 분기마다 수주 잔고를 밀어내면서 매출로 인식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 쪽에서는 P&T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재 쪽에서는 대주전자가 대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소재에선 대주전자재료, 장비에선 P&T 이야기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박병주 매니저님은 2차전지 내에서 주목하는 섹터와 종목까지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저는 이제 2차 전지 요즘에 세일 업체를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일이 가장 우선이 되겠죠. 그렇죠. 그 세일 업체들이 잘 나가면은 거기에 납품을 하는 이 각종 소재 업체들이 잘 나가겠죠. 그래서 가장 이번에 주가 올라갈 때도 세일 업체인 삼성 SDI가 먼저 상승을 했는데요. 네. 근데 최근에 그 2차 전지 업체들의 주가 상승 동향을 보면은 시소 게임을 하듯이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삼성 SDI 세일 업체들이 먼저 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회사들의 주가가 어느 정도 가다가 좀 쉬다 싶으면 양극재, 음극재 가고, 또 그다음에 장비 업체들이 가는 이렇게 약간 시소 게임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이 2차 전지가 계속 작년에 그 7월 달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거의 반토막 이상 났거든요. 그러다가 계속 빠지다 보니까 지금 물린 사람밖에 없단 말이에요. 새롭게 신규 하고자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빠졌는데 설마 이번에 올라가다가 빠지겠지, 이렇게 상당히 투자할 때 혼란스러운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선택과 압축을 해가지고 가장 현재 실적이 나면서도 또 주가가 안정적으로 고점에서 이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충분히 하는 그런 종목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여러 개 2차 전지 종목을 내가 보면은 또 거기서 혼란이 생기니까 삼성 SDI처럼 제가 아까 실적 소개했지 그쵸? 않습니까? 네. 이 종목은 고점에서 82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깬 다음에 또 3년 동안 빠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충분히 했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보고서를 보았다시피 실적이 올해보다 내년에 영업이익이 2배 이상 증가하고 매출액도 한 20% 이상 증가합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가격도 매력이 있고 실적도 매력이 있기 때문에 선택에 집중을 해서 2차 전지를 골고루 볼 게 아니라 한두 종목을 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박병주 매니저의 선택은 셀이고 그 안에서는 삼성 SDI를 설명해 줬습니다. 이어서 김병진 매니저님 어디를 볼까요? 네, 저는 앞서서 이제 중소형 종목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좀 대형주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차트를 한번 보면 네. 에이지에너지 솔루션을 먼저 얘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뭐 얼티엄 세이즈와 이제 합작을 해서 이제 제조 세액 공제를 받는 부분이고요. 지금 에이지에너지 솔루션 주가가 30만 원에서 벌써 40만 원까지 거의 뭐 30%에서 40% 이상 주가가 오른 상황이거든요. 많이 올랐어요. 엄청나게 많이 오른 상황이고요. 에코프로머티도 요즘 굉장히 뜨거운 상황인데, 에코프로머티는 제가 선정을 할까 하다가 말았습니다. 에코프로머티는 잠시만요. 네.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7만 원에서 14만 원까지 갔어요. 거의 90% 이상 오른 부분이 있어서 이 종목 말고 에이지에너지 솔루션랑
포스코 퓨처엠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이제 막 오르기 시작한 부분이기 때문에 에이지 에너지 솔루션 밸류 체인으로 소재 관련된 종목 두 종목 선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병주 매니저님하고 김병진 매니저님은 둘 다 이제 셀 업체 하나씩 얘기해 줬어요.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 근데 백인현 매니저님은 셀 언급 안 해주셨거든요. 개인적으로 셀은 LG 네. 에너지 솔루션이랑 삼성 SDI 두 개만 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둘 중에 하나 그래서 골라달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고른다면 어디가 그래도 좀 괜찮아 보이세요? 그래도 만약에 전고체랑 조금 엮어서 투자를 하신다면 삼성 SDI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고체까지 엮어서 본다면 삼성 SDI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이제 저는 또 김병진 매니저의 한 표를 또 주자면 이 유럽에서 보조금 지급을 하잖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럽에 수출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셋업체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것도 참고해 보시면은 또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특이점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네, 우리가 앞서 계속 이제 오늘 세 번째 특이점에서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6만 원 선이 무너진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했고요. 무너지니까 귀신같이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 저점 바닥을 확인한 건가라는 것도 있고 최근에 좀 빠져도 너무 빠지다 보니까 외국인이 이렇게 팔아도 되냐라는 의견도 좀 많습니다. 아까 채팅창에서도 방송 초반에 상기인님께서 외국인이 삼성전자만 지속적으로 매도하는 이유를 아는 매니저님 있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 주시기도 했습니다. 아까 이제 박병주 매니저님이 방송 초반에 예고를 해주셨습니다. 내가 그저께 방송 촬영했을 때 삼성전자 보수적으로 얘기했는데 오늘 보니까 그거 바꿔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자, 바로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매니저님. 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보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제가 준비한 자료 첫 보겠습니다. 5만 원 찍자 삼성전자 목표가 줄줄이 하향 이렇게 나왔거든요. 저는 요의 뉴스를 보고서 드디어 삼성전자 살 때가 됐다. 확신을 가졌습니다. 확신이라는 말은 조배 증시에서 그런 얘기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자마자 제가 확신을 갖다는 오늘 하면서 견해를 제가 지난 9월 30일 날에는 삼성전자가 떨어지는 칼날인데 예. 잘못 배우면 피 본다라고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피를 안 볼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칼날이 아니었다. 네, 예. 지금은 이제 돌멩이였다. 피를 안 보고 예. 오히려 그 행복이 되지 좋은 하이닉스보다 SK 하이닉스보다 좋은 어떤 그 주가의 어떤 수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삼성전자를 특히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구조를 팔았단 말이죠. 걔들은 보면은 제가 최근 또 보면은 8월 중순도 보면은요. 아침부터 삼성전자를 못 팔아서 안 달란 것처럼 무섭게 팔았어요. 장 시작하자마자. 예. 제가 그거를 실시간 체크했습니다. 오전 9시 때 얼마나 팔았지. 그러면 삼성전자 팔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전체 우리가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4천억을 팔면은요. 삼성전자가 거의 3,800을 팔고 있었습니다. 예. 그거를 한 달 넘게 했었는데 오늘은 좀 매도 규모가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오늘은 일간으로 보니까 한 180만 주 정도 해서 가장 많이 팔았을 때가 1,300만 주를 팔았죠. 하루에 거의 한 8천억을 팔아 제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덜 이제 팔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약간 희망적으로 이제 보이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증권사들이 좀 하이는 행태를 보면 네. 제가 한번 그래프를 보면서 보여드릴게요. 네. 낱낱이 제가 고발하겠습니다. 이 증권사들이 올해 7월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8만 8천 원을 뚫었단 말이죠. 그때 네. 우리 삼성전자 10만 원 넘다 12만 원까지도 목표가가 나왔습니다. 네. 우리나라 전국에서 난다 긴다는 증권사 애널분들 예. 그다음에 이제 각종 경제 TV 나왔었는데 네. 저는 그때 조금 조심하자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8월 16일 날 8만 원 찍을 때 저는 매도 신호를 드렸습니다. 네. 우리 매경의 각종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여기 와서는 줄줄이 목표가를 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정말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손바닥 뒤집기다. 아니 맞습니다. 어떻게 하늘을 손바닥 뒤집기를 바로 합니까? 예. 우리 그 매경 TV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요때 8만 8천 원대 좀 이익 실현을 좀 절반이라도 하시라고
리포트를 하시지 이제 와가지고 하락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건 아니죠.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견해를 제가 그 SK 하이닉스보다 네. 긍정적으로 보게 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시장에서 찾아야 되는데 캔들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차트로. 이제 우리가 분기가 바뀌었거든요. 분기가 이제 3분기, 4분기 바뀌었는데 보시면은 양봉이 나왔죠. 양봉. 네. 양봉이 나왔습니다. 양봉이 나왔다는 건 뭐냐면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매수해도 된다. 그런 신호가 나왔고요.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음봉이 나왔어요. 보이시죠? 그러면 하이닉스는 여기 꼬리까지 한 예. 15만 원대까지 더 빠질 수 있다. 이거를 신호를 준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거의 확률이 높아요. 둘의 차이점을 통해서. 저는 이제 이거를 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4분기 와서는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를 현재는 이기고 있다. 그리고 또 삼성전자향 반도체 소부장도 좋다. 이런 신호가 지금 오늘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요거는 저의 이제 어떤 그 내피셜이고 객관적인 또 자료를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네. 네, 객관적인 자료, 삼성전자 실적 전망치. 저는 이거 수치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 삼성전자 실적 전망치를 보면은 이거 신한투자증권에서 한 전망치를 보는데 자기들이 이렇게 이제 오늘 장중에 살짝 6만 원 깼던 시점에서는 네. 견해를 하향했는데 자기 실적 전망치 수치는 그렇게 나빠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건 말이 좀 우습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시면은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PBR을 한번 보시겠어요. PBR이라는 거는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IT 성장주는 PBR이 1배가 된다는 것은 이 회사 주가가 청산 가치에 왔다는 거고요. 그리고 0.9가 왔다는 것은 청산 가치 밑으로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삼성전자 주가 현재 회사라는 법인을 해산했을 때 주주들이 받아가는 주당 순자산 가치가 청산 가치입니다. 네. 그럼 PBR이 1배 밑에 왔다는 것은 청산 가치 밑으로 왔다는 건데 삼성전자가 지금 그 중간사 애널리티 분석을 보면요. 올해 38조 5천억 정도 내고요. 내년에는 53조 6천입니다. 그리고 26년 같은 경우는 50조인데 저는 2026년은 더 나아질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년에 윈도우 12가 나옵니다. 그 AI 에이전트라고, 즉 컴퓨팅 안에가, 즉 우리가 쓰고 있는 PC나 노트북 안에가 온 디바이스가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면은 모든 컴퓨팅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 심지어 반도체도 4배 이상의 용량이 커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2025년 하반기에 온다면 2026년 실적 전망치를 더 높여야 되겠죠. 여기 50조가 아니라. 그렇게 본다면 지금 그 PBR이 2026년 실적 대비 0.85까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세계적인 거대한 업체가 청산가치 밑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못내 거기를 호시탐탐 내다보고 있는 거대한 펀드들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거꾸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예. 이제 고대표형 메모리에 대해서 가장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HBM3 12단이죠. 12단은 이제 그 엔비디아 블랙웰 거기에 들어가는 건데 블랙웰이 지금 내년에 지금 연기돼서 되냐 안 되느냐 말이 나오고 예.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도 현재 SK 하이닉스가 12단까지는 선점했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미 그쵸. 그런 것은 SK 하이닉스 실적에 반영이 됐겠죠. 주가라는 거 먼저 선반영하니까. 그러면 오늘 삼성전자가 양봉이 4분기 때 나온 것은 뭘까? 여기서 안중 모색을 해서 HBM4에서 이제 그보다 더 고대표형 메모리가 HBM4인데 여기서 뭔가 삼성전자가 좋은 신호가 나왔지 않는가?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제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공장 평택구장 와서 시험 테스트 거의 완료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요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세 개 업체를 왔다 갔다 이렇게 거리를 재겠죠. 그러면 자기들은 이제 납품 단가가 더 떨어지니까요. 그런 것에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본다면 오늘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는 음봉이 나오면서 빠졌는데 오늘 양봉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좋은 신호가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은 쫄지 말고 삼성전자 사셔도 됩니다. 네. 그러나 한 가지 지금 떨어지는 칼날이기 때문에 주가는 이제 오르다가 다시 한번 쌍바닥을 만듭니다. 그 지점을 제가 한번 그래프로 보시겠습니다. 그래프 네. 보시면 자 여기 이제 그 21선이라고 꼭 그거 잊지 마세요. 파란색 선이 21선입니다. 그거는 생명선이에요. 생명선. 주가의 생명을 나타내주는 생명선이라 하는 건데 지금 21선 각도가 거의 46도 각도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가는 그 생명선을 닿고 나서 다시 한번 쌍바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를 대응하실 때 지금은 저는 과감하게 손에 피가 나더라도 사도 된다. 될 각오를 하시고 그래가지고 거기 생명선 즈음에 와가지고 65,000원 정도 온다면 그때는 뭐 그때 그 정도 오면 거의 한 10% 이상 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삼성전자가 만약 이렇게 오늘 또 양봉을 내서 본다면 우리나라 전체적인 시황도 긍정적으로 볼 수 그렇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이게 하루 만에 냈던 입장을 이렇게 다시 바꾸기가 참 쉬운 일이 아닌데 또 박병주 매니저가 방송을 통해서 그저께는 좀 미스테이크가 있었던 것 같다. 다시 한번 수정하겠다. 삼성전자에 대한 긍정적인 뷰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자, 저는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면서 조금 소름이 돋았던 게 저희가 방송을 진행하면서 아마 9월 중순 9월 말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백인현 매니저가 삼성전자 6만 원 깨지면 그때는 그래도 사도 된다. 살 메리트가 있다라고 충분히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백인현 매니저님 귀신같이 59,900원 가자마자 반등해서 올라갔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좀 시그널이 있었다고 보세요? 글쎄요. 일단 네. 6만 원 아래라면 사실 이제 6만 원을 기준점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그 아래에서는 매수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오늘 59,900원 찍고 이제 6만 원 선을 다시 회복하기도 했는데 네. 제가 최근에는 이제 무방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6만 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하셔도 된다. 왜냐하면 당장에 이제 한 방에 매수하기에는 반도체 업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업황은 PC랑 스마트폰 판매 수요가 그렇죠. 늘어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었단 말이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S24 AI를 탑재해서 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스마트폰 판매량이 전반적으로 많이 늘진 않았거든요. 우리 기대했던 만큼.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는 반도체에 대한 의구심은 있지만 6만 원 아래라면 여러분들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53,000원에서 55,000원 정도 잡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저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으면 피가 나니까 장갑 정도는 끼고 여러분들이 잡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떨어지는 칼날 잡으면은 위에서 잡으면 안 되고 최대한 밑에서 잡아야 덜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김명주 매니저님은 최근에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항상 뭐 긍정적인 뷰에 대하고 그리고 긍정적일 수 있는 포인트를 잘 짚어줬었는데요. 네. 오늘의 흐름을 본다라면 사실 삼성전자 중심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저는 체크가 안 되어 있는데 오늘 장 막판에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갈 때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좀 들어왔나요? 이 삼성전자가 지금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전략이 좀 바뀌었습니다. 전략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지금 이제 그동안은 캐파를 줄이는 쪽의 전략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가격을 좀 올리는 그런 식의 이제 전략, 뭐 테크 마이그레이션 전략을 했는데 2025년도부터는 생산 캐파를 본격적으로 늘리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P4 라인을 통해 가지고 캐파를 월 6만 장으로 늘린다라고 하고 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까지 캐파를 월 30만 장 수준으로 확대를 할 전망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반도체 업종을 보실 때 제가 오늘 이제 반도체에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반도체 기업들의 이제 전략이 좀 바뀌었다라는 것들을 투자 포인트에 이제 녹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앞으로 이제 반도체 가격은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생산량 캐파는 전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D램 생산이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가동률은 100% 이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어서 오늘 시장 보면은 반도체 소재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조금씩 주목받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가동률을 올려서 재고를 이제는 좀 쌓겠다. 그리고 뭐 판매가 뭐 지금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은 생산량을 늘리겠다라는 전략으로 이제 바뀌고 있고요. 엔비디아 같은 이제 고객사 수요
수율 때문에 HBM 12단, 12단 같은 제품도 이제 납품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실적적인 부분만 삼성과 하이닉스를 놓고 얘기를 드린다면 평균 판매 단가가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생산량 자체를 늘렸기 때문에 전체 이제 실적과 그리고 HBM 12단을 판매를 하기 때문에 평균 판매 단가는 그래도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여질 것 같고, 삼성과 하이닉스는 앞으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실적 발표를 할 때 진짜 실적이 그래서 얼마나 나오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디램 가격이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재고자산 평가 금액에 대한 부분이 회계 처리가 될 때 그것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분기 실적 발표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뭐 디램이 또 많이 하락하지 않는다면 저는 실적은 큰 무난하게 굉장히 좋게 나올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 아마도 저는 이런 전략 때문에 삼성과 하이닉스가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년도부터도 이제 금리가 또 큰 폭으로 내려가기 시작하잖아요. 올해 이제 1%포인트, 내년도 1%포인트 내려가니까 그것들을 염두를 해고 지금 2025년도부터는 생산량을 줄이는 게 아니라 이제 늘리겠다라는 전략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기업적인 부분에서는 바뀌고 있다. 주가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해본다면 충분히 뭐 삼성전자는 뭐 5만 원대, 6만 원대 라인은 저렴하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매수를 하실 때 생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부터 보셔야 될 건 네. 소재, 장비 네. 이런 거 2025년 상반기에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전체적인 반도체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분기 실적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좀 달라지는 것, 좀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거, 질문을 드렸던 거는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됐는지가 좀 궁금하기도 해요. 오늘은 평소보다 외국인이 덜 팔긴 한 날이기는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창고에서 뭔가 좀 들어온 시그널이 있었나?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 외국인이 사는 걸 보고 들어가도 삼성전자 늦지 않겠구나라고 좀 생각은 드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외국인 수급은 지금 확인이 되고 있진 않고 아직까지도 좀 매도가 있고, 개인분들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이어지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외국인들이 사면 들어와도 된다. 뭐 그 부분도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삼성전자의 주가를 올리는 데는 개인분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 매수세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바닥권인 부분은 어느 정도 대부분 다 다져졌다고 봐요. 근데 네. 단기적으로 큰 폭으로 반등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저점 형성되고 갈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쪽 안에서 좀 어떤 종목을 보는 게 좋을지, 반도체, 그래서 지금 본다면 어떤 종목이 좋을까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김병진 매니저님 계속해서 종목 한번 들어볼게요. 네, 반도체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HBM의 수요가 굉장히 타이트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테크윙을 이 탑픽 종목으로 선정을 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네. 뭐 HBM 관련된 종목들은 너무나도 수요가 좋고, 그리고 마이크론이 이제 투자를 본격화한다라는 소식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론향 관련된 제품들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진 시스템도 제가 탑픽 종목으로 선정을 하도록 하고요. 서진 시스템의 고객사가 또 랩리서치입니다. 그래서 미국향 투자 수혜 종목들에 좀 집중을 하자. 그래서 국내 투자 수혜주보다 마이크론향 투자 수혜주 종목들은 주가가 안 빠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두 종목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진 시스템과 테크윙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박병준 매니저님, 삼성전자인가요? 네, 저는 이제 삼성전자양 반도체 네. 소부장 업체들을 제가 이제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종목들은, 이 회사들은 굉장히 그 실적도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나빠진 것도 아니거든요. 대표적으로 동진세미캠을 보겠습니다. 자, 동진세미캠을 보면 이 회사 주가가 올해 그 봄에 5만 1,500원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그 2만 6천원까지 거의 주가가 50%는 한 45% 지금 빠진 상태거든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을 올해 2분기까지 보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 오히려 상승을 했었고요. 올해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작년 대비 매출액이 한 10% 정도 올라갈 것 같고, 영업이익도 10% 정도 상승할 전망인데, 주가가 삼성전자향 반도체 소부장이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런데 오늘 지금 10월
10월 첫날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분기봉으로 보여드린다면 주가가 많이 빠진 다음에 분기봉 첫 양봉이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호를 줬다.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신호를 줬고요. 그 다음에 소울브레인 역시 이 회사도 식각장비 업체인데 이 회사 주가도 한때는 36만 원이었었는데 지금 21만 원대까지 거의 30% 이상이 빠졌습니다. 네. 가격적으로 매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테스. 이 회사는 증착 장비를 삼성전자에게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또 HBM 관련 그런 장비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32,900원짜리가 세상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자, 이 회사도 역시 실적이 지금 잘 나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의 같이 삼성전자양이라는 그런 소부장이라는 회사 그런 닉네임 때문에 주가가 빠졌는데 여기서 우리들이 이제 봐야 할 시점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진세미캠, 솔브레인, 테스, 삼성전자 밸류체인 종목들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백인현 매니저님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저도 약간 삼성전자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저는 이제 삼성전자의 웨이퍼 반도체 검사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YC라는 종목이 가장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YC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매출의 대부분이 삼성전자형으로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최근에 빠지다 보니까 YC의 주가도 최근에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시장에 노출되듯이 결국에 삼성전자는 HBM3 8단을 엔비디아에 공급할 것으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HBM 검사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YC는 자연스럽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YC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특이점도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점 외에도 더 딥한 이야기들 어디서 나눠볼 수 있을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백인현 매니저님. 어떤 주제가 무료 방송이 또 준비가 되었습니까? 제가 이제 내일 쉬는 날인데 내일 오전 10시에 제가 유튜브에서 무료 방송을 진행할 어제는 하셨나요? 네, 어제도 했습니다. 네, 예. 어제도 했고요. 어제 굉장히 많은 분들 시청해 주셨습니다. 내일 또 오전 10시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 방송 진행해 드릴 예정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무료 방송의 특징적인 점은 미국 증시를 굉장히 꼼꼼하고 타이트하게 제가 분석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섹터는 중국 경기 부양 수혜주 이쪽으로 제가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미국 동부 항만 파업 이슈 이것도 이제 아마 향후에 시장에 가장 큰 화두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유튜브에서 내일 아침 10시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미증시 마감하고 천천히 아침 10시쯤에 또 백인현 매니저 무료 방송 가서 시황 이야기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이야기 들어봤고 박방주 매니저님 무료 방송은요? 저는 이제 오늘 밤 10시 10분경에 무료 방송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9월 30일 날 그 시간 방송 끝나고서 방송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야, 그래요. 생각보다 많은 분이 오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방송할 주제는 이제 아까 제가 오늘 제가 했던 그 숨은 그림 찾기죠. 4분기 때 어떤 종목이 과연 대장중가를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시간에 방송했던 내용을 못한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네. 뭐 LG 생활건강이나 그다음 반도체, 삼성전자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또 브리핑할 것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분기가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그 4분기 대장주를 집중적으로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1시간이 넘는 분량 중에 오늘 저는 박병주 매니저님 분량이 제일 많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족했다라고 하셨습니다. 박병주 매니저 무료 방송에서 더 많은 이야기,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김병주 매니저님. 네, 저는 지금이 찬스다라고 생각이 드는 종목들을 오늘 무료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제가 지난번 무료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뭐 라이콘 같은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테슬라 이제 로보택시 발표 앞두고 굉장히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 종목도 리뷰도 해보고 오늘은 지금이 찬스다 관련된 종목들 무료 방송에서 잠시 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스가 될 수 있는 종목들 김병준 매니저의 무료 방송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분의 무료 방송 안내 여기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자, 특이점 마무리하고 이어서 특별한 탑5로 이어갑니다.